이순자 씨는 그날 아침까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쫓겨나고 있다는 것을. 열흘 뒤면 이삿날이었습니다. 딸 부부는 새 집으로 옮길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스가 거실 한쪽에 쌓이기 시작했고 현관 앞에는 묶어둔 짐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당연히 따라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짐을 어떻게 쌀지 생각했습니다. 방은 어떻게 꾸밀지도 생각했습니다. 혼자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나와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딸 부부가 일어나기 전에 다 해놓으려 했습니다. 2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밥상을 차리는 것이 순자 씨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현우가 출근하면서 밥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매일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순자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이 심심하면 몸이 먼저 안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밥을 빠르게 먹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토스트 하나만 들고 따라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밥상을 치웠습니다. 남은 국을 냄비에 담으면서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아파트 너머로 다른 아파트가 빽빽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더니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였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무릎 위에서 손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손을 봤습니다. 나쁜 말이 나오기 전에 사람은 꼭 그런 동작을 한다는 것을 68년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지연은 새 집이 지금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방이 하나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방에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순자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밖 아파트 불빛만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불빛들을 봤습니다. 저 집에는 누가 살까 생각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9시가 됐습니다. 현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서 지연과 낮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10시가 지나서 불을 껐습니다. 아직 잠이 올 시간이 아니었지만 누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일어나 짐박스를 열었습니다. 이삿날을 대비해 미리 싸둔 것들이었습니다. 딸의 아기 때 신발이 나왔습니다. 돌잔치 때 신겼던 하얀 꽃신이었습니다. 오래됐지만 버리지 못하고 20년을 들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 있었습니다. 지연이 처음 걸음마를 뗀 날이 생각났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세 발을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손을 내밀었고 지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신발을 다시 박스에 넣었습니다. 테이프를 붙이려다 멈췄습니다.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사위 현우가 순자 씨 방으로 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반듯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좋은데 알아봤어요. 보증금 없이 월 45만 원짜리 원룸인데 지인 집이라 싸게 됐거든요.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엔 딱 맞는 크기예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6천만 원을 들인 게 2년 전이었습니다. 집을 팔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현우가 가족끼리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순자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현우가 방을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6천만 원, 2년, 45만 원, 보증금 없음. 무언가 계산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 계산 안에 있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순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자 씨가 혼자 살던 아파트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낡은 곳이었지만 순자 씨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지연을 키운 곳이었고 지연이 결혼하고 나간 뒤에도 혼자 버텨온 곳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딸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다가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인데 어머니 방을 따로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나도 곁에 있고 싶어. 혼자 계시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순자 씨는 그 눈을 봤습니다. 딸이 우는 얼굴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눈보다 코가 먼저 빨개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생각했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집을 파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밤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새벽에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불을 켜고 앉아 있다가 다시 눕는 밤이 많았습니다. 결국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순자 씨 평생 한 번에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면서 통장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삿날 지연이 와서 짐을 함께 쌌습니다.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눴습니다. 낡은 장롱은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 물건도 일부 버렸습니다. 오래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짐차가 떠나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벽에 못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사진을 걸어뒀던 자리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딸 부부의 새 아파트는 넓었습니다. 순자 씨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창이 있었고 햇볕이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커튼을 새로 달아줬습니다. 현우가 짐 정리를 도와주면서 무거운 것은 먼저 들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합가하고 첫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현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새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집값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잠깐 들어오면 계약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1억 2천에서 이사 비용과 이것저것 나가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차를 따라줬습니다.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더 강한 부탁이었습니다. 이틀 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고액 이체 확인을 위해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체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6천만 원이었습니다. 딸 이름 계좌로 보냈습니다. 현우는 그날 저녁 순자 씨 앞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진짜로요. 순자 씨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돈보다 그 말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차용증을 써야 하지 않냐고 지인이 나중에 물었을 때 순자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현우가 이미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무슨 서류예요? 서류 쓰면 그게 남이지 가족입니까? 순자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딸 부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전 순자 씨는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6천만 원은 그 집 보증금 안에 섞여 있었고 서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오빠 이정호에게 전화한 것은 사건이 있고 사흘 뒤였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한테 당했다는 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 말을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방문을 두드리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오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정호 씨가 받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순자 씨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 마디부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설명을 이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말이 끊겼습니다. 정호 씨는 듣다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디야? 주소 보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호 씨가 딸 부부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점퍼에 등산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온 길이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외삼촌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현우가 거실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을 빠르게 정리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았습니다. 아, 장인어른,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을 주시지. 정호 씨는 현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에게만 말했습니다. 너 엄마한테 왜 그랬어? 거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새 집이 작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방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상황이 그렇게 된 거라고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현우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10초쯤 됐을 때 현우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호 씨는 다시 지연을 봤습니다. 6천이 어디 있어? 지금. 지연은 그 돈이 보증금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새집 계약이 되면 돌려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렇게 되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법까지 언급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호 씨는 듣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가족이 먼저 그랬잖아.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정호 씨는 벽을 봤습니다. 여동생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갈라지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호 씨가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호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외투도 벗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연우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요청에 가까운 문자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에 2번 깼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휴대폰을 먼저 봤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였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소형 원룸 2채, 모두 현우 명의였습니다. 등기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취득한 것들이었습니다. 주소도 함께 왔습니다. 정호 씨는 그 주소를 보고 멈췄습니다. 현우가 순자 씨에게 제안한 그 원룸이었습니다. 장모에게 월세를 받으려 했던 겁니다. 자기 집에서. 정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린터가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출력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지연에게 갔습니다. 지연에게만 갔습니다. 현우가 없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호 씨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말없이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이거 현우 거야? 정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우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보더니 표정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한번 읽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래, 내 거 맞아. 근데 어머니한테 싸게 드리려고 한 거잖아. 그게 잘못이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계속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넣어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원룸 많이 사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편의를 봐드리려 한 거라고 했습니다. 말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월세 받으려고 한 거잖아. 그 돈이 어디로 가는데? 현우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소리가 났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허공을 봤습니다. 거실 불이 켜진 채였습니다. 아무도 끄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 혼자 순자 씨에게 왔습니다. 현우 없이 혼자였습니다. 순자 씨 방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는 동안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손으로 닦았습니다. 소리 없이 닦았습니다. 정호 씨는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오래 다닌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소개받아 처음 들른 곳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잠깐 앉아 있다가 이름이 불렸습니다. 상담 내용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6천만 원, 차용증 없음, 구두 합의,
2년 경과. 이체 내역은 있음. 법무사는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용 증명부터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체 내역이라도 있으면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법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냐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보내고 나서 봅시다. 내용 증명은 사흘 뒤에 나왔습니다. 딸 부부 앞으로 발송됐습니다. 6천만 원 반환 요청. 수령 후 14일 이내 회신 요청.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 명시. 현우가 그것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더니 한번 읽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고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이 나와서 읽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정호 씨에게 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희가 안 드린다고 했습니까? 정호 씨는 짧게 받았습니다. 14일 안에 주면 돼요. 현우는 지금 당장은 돈이 묶여 있어서 한 번에 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분할로 드리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법무사와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이틀 뒤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 씨가 아니라 순자 씨에게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2달에 걸쳐 나눠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우와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문자를 읽고 정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정호 씨는 법무사에게 확인했습니다. 분할 상환 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왔습니다. 현우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서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입금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화면을 한번 보고 내려놨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 됐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정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다 들어왔어. 정호 씨가 받았습니다. 알았어.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었습니다. 기차로 2시간 거리의 소도시였습니다. 빌라 2층, 방 2개짜리였습니다. 전세였습니다. 순자 씨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도장 찍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눌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집을 팔던 날과 달랐습니다. 그날은 혼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삿날 정호 씨가 왔습니다. 용달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매를 걷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짐을 날랐습니다. 순자 씨도 함께 날랐습니다. 5시간이 걸렸습니다. 끝나고 편의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정호 씨가 뚜껑을 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사를 2번 하네, 우리가.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동네를 걸어서 다 파악했습니다. 마트, 약국, 보건소 위치를 외웠습니다. 단골이 될 만한 곳들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화투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 씨는 멈췄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로당에 처음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안에 있던 어르신 셋이 올려다봤습니다. 순자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이 동네 새로 왔어요.
한 분이 자리를 옆으로 당기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차 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오전 경로당에 갔습니다. 돌아오면 점심을 차렸습니다. 오후엔 창가에 앉았습니다. 화분이 5개로 늘었습니다. 처음 3개는 철물점 것이었고 2개는 경로당 어르신에게 얻은 것이었습니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잘 지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읽었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화분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낸다. 3글자였습니다. 더 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답장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누가 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행주를 개켰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한 개씩 천천히 줬습니다. 마지막 화분에 물을 주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잎이 새로 나 있었습니다. 작고 연한 잎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조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자를 창가로 당겼습니다. 앉았습니다. 바깥에서 저녁 바람이 창을 흔들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화분잎도 따라 흔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